문학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경영지원 분야에서 고졸 제한경쟁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교 졸업 예정자와 최종 학력이 고졸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10월 2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여성정책 분야 행정조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자료 정리와 아카이브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10월 22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2018년 공무직 채용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학력과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고요. 공단에서 해당 직종에 파견, 용역 근로자로 근무한 분들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사무와 토목, 전기 분야 고졸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졸업 예정자로 해당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박미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2학기가 되면서 학생들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나가다 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선도 기업으로 기업을 인증을 해야만 이제 저희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기업 방문도 하고 학생들 지도도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진 걸 몰라서 네. 옷을 잘못 입고 다녔더니 감기가 걸렸네요. 아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네. 이제 감기 때문에 한참 고생하고 있는데 네. 약도 좀 챙겨 드시고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특성화고에 진학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중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고등학교 입시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중학교마다 홍보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에 가면 되겠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본인의 진로 방향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특성화고가 갖고 있는 강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특성화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요즘 고등학교 입시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고등학교 입시 유형은 크게 전기 모집과 후기 모집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기 모집이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에서도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의 입시가 진행이 됩니다. 네. 후기의 경우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가 모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중학생분들이나 학부모분들처럼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못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럼 일단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정의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특성화 고등학교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서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이제 연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학교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교육 과정 자체가 전문화되고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생들의 취업이나 뭐 심화학습을 위한 진학 기회 확대 등 그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공식 명칭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데요. 네. 말 그대로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유망 분야에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해서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교육 집중을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면 이런 게 좋다라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강점이 되겠고요. 숙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자격증 취득이나 아니면 현장 체험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기술특기병으로 입대해서 학교나 기업에서 배웠던 기술을 네. 이제 중간에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력 경로를 통해서 해당 분야의 최고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제일 먼저는 그 취지 자체가 취업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학생이 1순위가 되겠고요. 특정 분야에 내가 소질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 기술인 양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서 명인이나 명장으로 성장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특성화고에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방송 정말 유익할 것 같아요. 워낙 좀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또 정보가 적기 때문에 좀 망설이는 중학생, 학생분들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입학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한 다음에 면접과 신체 검사를 거쳐서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고요.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취업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취업 희망서, 그리고 출결사항, 봉사활동, 자격증 등 인성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잠재적인 능력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스터고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간혹의 경우에는 간단한 인적성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전형만 생각을 하니까 특별 전형 같은 경우 는 대학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건 좀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 걸까요? 특별 전형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취업 의지가 확실하고 성장 가능성이나 창의력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그 성적과 관계없이 뽑는 것이 일반적인 특별 전형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 이제 북한 이탈 주민 특별 전형이라든가 뭐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자녀, 국가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도 있고요. 뭐 학교별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같은 다양한 전형 방법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내가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적이 낮아서 안 될 것 같아라고 포기하시기보다는 이 특별 전형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기억을 해두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뭐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그 학교에 따라서 경쟁률 편차가 좀 심하게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뭐 취업률이 높다거나 이런 학교들은 상당히 좀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에 간다고 하면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9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반고에 가는 학생들보다 내신이 월등하게 높은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네. 인기 있는 취업 잘 되는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은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저희가 이걸 뭐 대입처럼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집계해서 수치를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중학교에서 예전에 이제 선배들이 갔던 것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내에서도 전공도 상당히 좀 다양할 것 같거든요. 네, 특성화고라고 하면 예전에 상고와 공고만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 관련 분야로 이제 진출까지 연결되고 있는데요. 크게는 공업, 상업정보, 농생명산업, 가사실업 분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 정말 뭐 학교 이름을 들어보면요, 뭐 로봇 고등학교, 네. 방송 고등학교 이렇게 처음 듣는 이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네. 좀 비슷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 각자 개성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공별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지 또 취업은 또 어떻게 하게 되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제일 먼저 이제 공업 분야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공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계재료, 화학공업, 전기, 전자, 통신, 환경안전, 인쇄, 출판, 공예, 건축, 토목,
항공, 자동차, 로봇, 반도체, 의료기기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관련해서 기계 장비나 건축설비 기술자, 전기전자 엔지니어, 통신설비 기술자나 화학분석 및 위험물 처리 기술자, 자동차 정비 및 로봇 정비 기사 등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리면 그 상업정보 분야가 있는데요. 상업정보 분야의 경우에는 경영, 금융, 회계, 무역, 유통, 전자상거래, 디자인이나 문화 콘텐츠, 정보통신 등의 분야가 있고요. 졸업 후에는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이나 금융보험 관리직,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과 서비스 관련직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생명 산업 분야를 소개해드리면요. 화훼장식이나 조경, 생물공학, 식물자원, 식품가공, 동물자원과 마필관리, 농업기계 등의 분야가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농림, 조림, 그리고 축산, 레저산업, 식품가공 관련직이나 농산물 운송 및 제품 생산 관리자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 관련된 기계 장비 기술직으로도 취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가사실업 분야인데요. 가사실업 분야에는 패션, 미용, 섬유, 의류, 관광, 컨벤션, 조리, 보건복지, 보육, 간호 등의 분야가 있고요. 관련해서 졸업 후에는 미용, 여행, 스포츠 관련직이나 외식 서비스, 섬유 및 의복 관련직, 그리고 보건 의료 관련직이나 사회복지 관련직 등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뭐 그냥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다양한 분야가, 분야가 네, 있네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각 학교별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 교육과정 같은 것도 그 개성에 맞게 정말 뚜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성화고에 입학하면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학년별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앞서 1부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NCS 기반으로 네, 네.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 그 NCS 기반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 직무에 맞게 직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받고 있는 산학 일체형 도제 교육도 있고요. 채용 연계형 맞춤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참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특히 좀 학교 홍보하는 책자에서 많이 듣는 말인데 산학 일체형 도제 교육 이거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요.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그 도제식 현장 교육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다시 도입한 제도로서 쉽게 이해하시면 고교 다니고 있는 재학생 단계 일학습 병행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이론과 현장 실무를 한꺼번에 배우는 그런 직업교육 방식인데요. 학생들은 조기에 기업에 취업을 해서 실무 기술을 익힐 수가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에 선정이 되게 되면 이제 선발된 학습 근로자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는데 학교 안에서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이제 교사에게 이론과 기초 교육을 받고요. 오. 기업에 가면 또 기업 현장 교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현장 교육 훈련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고 하면 뭐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와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내에서도 산학 연계가 가능한 학과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명칭이 학교이지만 별도의 학교가 아니고 일종의 교육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 학교 기존의 이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의 교육 과정에 비해서 현장 맞춤형이라고 거기에 그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습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이 실습 비용이나 교육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도제 학교나 캠프 같은 걸 통해서 리더십이나 단체 활동을 이제 배우고요.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격증을 많이 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통해서 보통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요.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배우는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을 또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래도 빨리 취업할 기업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남은 2년을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제도가 바뀌면서 취업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제학교가 기본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선취업 후학습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문대 학교하고 이제 연계해서
일을 하면서도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지금 교육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과 그리고 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도제 교육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종의 이제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 학교들 중에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2017년부터 참여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98개 교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업 계열만 있었다가 지금은 상업 계열과 서비스 관련 도제학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는 예전에 없었던 부산이나 울산, 그리고 충북과 전북, 제주에도 신규로 이제 학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도제학교가 그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면 특성화고 포털 사이트인 하이파이브에 가서 보시면 도제학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걸 확인하시고 그 학교에 지원하시면 나중에 이 도제학교 시스템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도제학교 학생들도 많은 지원을 받지만 못지않게 또 특성화고 학생들도 많은 지원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큰 혜택이라고 본다면 학비 걱정 없도록 수업료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것인데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취업 박람회나 기업 탐방과 같은 다양한 취업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예전에 저희가 그 해외 취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독일, 호주, 뭐 캐나다와 같은 그런 해외 기업에서 글로벌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해외 학습이나 실습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특성화고에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뭐 학비 같은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가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제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 시험 제도인데요. 요즘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들 희망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정부에서 그 지역인재 구급 추천 채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특채처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그리고 전문대학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그런 공무원 시험 제도인데요. 우수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수습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이 채용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요. 지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80명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발 방법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우수한 학생, 졸업자나 아니면 졸업 예정자 중에서 인사혁신처에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필기시험과 서류 전형, 면접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이 특성화고 학생들 그 취업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좀 이거 너무 좋다, 부럽다라고 했던 부분이 공무원 시험이거든요. 사실 요즘 그냥 일반 전형으로 보자면 뭐 수백 대 1, 수천 대 1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상대적이 아니고 정말로 많이 낮은데요. 절대적으로 낮은데. 네, 왜냐하면 이게 정해진 인원을 학교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채랑은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2017년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해 이제 치러졌던 국가직 일반 행정 9급의 경쟁률이 165.76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인재 9급 추천 같은 경우에는 6.3대 1이었습니다. 거의 뭐 한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시험 과목에 있어서도 일반 9급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선택 과목이 2과목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 없이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채용도 이런 특성화고 학생들 위한 채용이 따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고졸자 채용에 대한 권고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20%까지 고졸자를 채용해라 이렇게 권고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2018년의 경우에는 299개의 기관에서 약 4,575명 정도의 고정 채용이 예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작년 대비하면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유관부처나 이제 기관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고졸 채용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만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예. 일반 기업 중에도 고졸 공채를 별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취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굉장히 유리한 것이 확실히 네, 특성화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특성화 고등학교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한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또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병무 혜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혜택이 있잖아요. 병역 혜택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역병에 입영을 하거나 아니면 보충역으로 이제 소집 대상자인 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하게 되면 이 병역 지정 업체에서 현역의 경우에는 34개월, 보충역의 같은 경우에는 26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병역 대체 제도인데요. 특히 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하고 산학협력이 맺어져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정 업체에 선정이 될 수가 있고 기존에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일반 다른 청년층이 아니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더욱 매력적인 것은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야간 대학이나 뭐 방송통신대학 혹은 뭐 주말에 가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군복무를 하면서 대학 졸업장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얼마 전에도 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상당히 좀 만족감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급여 같은 경우도 일반 직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는지 짚어볼까요? 보통은 일반 그 해당 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월급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작거나 이런 곳들이 또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급여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현역병들의 급여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직장인과 같은 지금 급여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혜택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 특성화고 이야기가 나오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선취업 후학습제도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고교 졸업 후에 먼저 취업을 해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 이제 재직자 특별 전형일 거예요. 그렇죠. 특성화고나 이제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이 3년 정도 이제 재직을 하게 되면 대학에 이제 정원 외로 특별 전형에 입학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또 여기서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수능 시험 없이 이제 대학을 간다는 점일 것 같아요. 수능을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다니고 있던 그 재직 경험하고 학업 계획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해서 무시험으로 특별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3년 이상 재직자라는 그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한 회사가 아니고 이직을 하셔도 총 합산해서 3년 이상이시면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 특성화고 진학을 고민 중이거나 혹은 조금 더 이렇게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고를 때 나에게 맞는 그 적성과 분야를 고려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그 교육청 통계를 보면 해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희망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보다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특성화고 포털 사이트는 하이파이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내 집 가까운 곳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뭐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뭐 박미연 선생님께서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로만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방송은 많은 중학생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미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